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도 차갑고 서늘한 공기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이야기는 첩첩산중에서 벌어진 비극으로 고요한 산골을 깨뜨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외부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고지대 마을. 이곳에서 살아가던 한 부녀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방송을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화면 뒤편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끝없는 다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산골에 살던 아버지와 딸은 오랜 세월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했으나 때때로 인간의 관심이란 무게는 오히려 짐이 되기도 합니다. 촛불처럼 여린 딸의 웃음은 세상의 따스한 시선을 받았지만 그 빛은 곧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가여운 촛불이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공간에서 자라던 그녀는 갑작스러운 관심과 후원 속에서 낯선 세상을 맞이했지만 그만큼 위험 역시 곧 다가왔습니다. 그 위협은 바로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던 다크페이스의 존재였습니다. 겨울 산골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을 뚫고 스며드는 낯선 인기척은 곧 사건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삐걱이는 나무 소리, 축축하게 젖은 흙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깜빡이는 등잔불. 모든 요소가 불길한 조화를 이루며 한 집을 압박했습니다. 그날의 공간은 마치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집안에 숨막히는 침묵, 벽 틈새로 스며드는 습기, 창호지를 흔드는 싸늘한 바람. 이런 환경 속에서 피해자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피부에 돋은 소름으로 증폭되었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가여운 촛불이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공간에서 자라던 그녀는 갑작스러운 관심과 후원 속에서 낯선 세상을 맞이했지만 그만큼 위험 역시 곧 다가왔습니다. 그 위협은 바로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던 다크페이스의 존재였습니다. 겨울 산골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을 뚫고 스며드는 낯선 인기척은 곧 사건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삐걱이는 나무 소리, 축축하게 젖은 흙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깜빡이는 등잔불. 모든 요소가 불길한 조화를 이루며 한 집을 압박했습니다. 그날의 공간은 마치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집안에 숨막히는 침묵, 벽 틈새로 스며드는 습기, 창호지를 흔드는 싸늘한 바람. 이런 환경 속에서 피해자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피부에 돋은 소름으로 증폭되었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아범은 이 대목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우리는 지금 단순한 비극을 넘어 사회가 외면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여운 촛불이 겪어야 했던 끝없는 다크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건을 추적하던 경찰은 곧 모순된 단서와 맞닥뜨렸습니다. 초기에 제시된 결론은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 그러나 부서진 문과 코뼈의 손상, 쇄골 깊숙이 새겨진 상처는 그것이 결코 단순한 죽음이 아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감춰진 손길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유족의 절규는 끝내 경찰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뒤늦은 부검 결과 시신에서 드러난 것은 흉기에 의한 치명적 손상. 목숨을 앗아간 것은 병이 아닌 외부의 힘이었습니다. 얇디얇은 인간의 생명이 한순간에 꺼져버린 사실이 이제야 확인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크페이스의 흔적은 너무도 뚜렷했습니다. 산골을 떠돌던 그의 발걸음은 계획적이었고 방송을 통해 피해자의 존재를 알게 된 후
그 집을 직접 찾아갔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고요한 산골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다크페이스는 평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택한 표적은 언제나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뒤틀린 욕망은 곧 가여운 촛불과 그 가족을 향했습니다. 무엇도 가져갈 것이 없는 그 집에서조차 그는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시간은 2001년 2월의 혹독한 겨울밤. 그가 문을 부수고 들어온 순간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삐걱대는 소리와 함께 흘러든 차가운 바람, 그리고 촛불에 떨리는 숨결. 다크페이스의 그림자는 그 좁은 공간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범행은 어리석을 정도로 무모했습니다. 집 안을 뒤졌지만 그가 원하던 값진 것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한 장의 수표와 소액의 현금뿐. 그러나 이미 가여운 촛불의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어둠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도주한 다크페이스는 결국 어리석음으로 잡히게 됩니다. 훔친 수표를 노래방에서 사용하며 흔적을 남긴 것, 경찰은 번호를 추적해 그를 붙잡았습니다. 끝없는 다크는 이렇게 드러났고 그가 감춘 진실은 곧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법정에서 그는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심의 가책이라기보다는 다시는 감옥에 갇히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었습니다.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그의 삶은 또다시 차가운 벽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여운 촛불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견뎌내기도 전에 그녀는 새로운 배신과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도움을 준다던 후원자의 손길이 오히려 그녀를 올가매며 또 다른 끝없는 다크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후원자로 포장된 다크페이스는 그녀의 신뢰를 빌미로 후원금을 횡령했고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갓 세상에 발을 내디딘 촛불은 다시 심연으로 밀려났습니다. 세상의 무심함과 탐욕이 겹겹이 내려앉으며 그녀는 다시 산골로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관심은 처음에는 따뜻한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곧 과열된 불꽃이 되어 그녀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펠레터와 선물, 후원은 겉으로는 호의였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시선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여운 촛불은 도시에서의 삶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이어 세상은 그녀를 또 다른 다크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후원자의 손길은 보호가 아닌 통제였고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도시의 공기는 낯설고 답답했습니다. 번화가의 소음, 꺼지지 않는 네온사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촛불에게 거대한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그 속에서 점점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끝은 늘 떨렸습니다. 끝없는 다크는 이제 단순히 범죄자의 그림자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공포로 변했습니다. 관심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은 그녀를 더욱 올가매었고 자유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마치 산골에서의 고요함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의 무능은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초동 수사에서 드러난 오류, 진실을 덮으려 했던 태도, 그리고 피해자 보호의 부재. 가여운 촛불은 이중 삼중의 다크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회의 실패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점차 그녀의 존재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불타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산골로 돌아간 그녀는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아,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촛불의 목소리는 여전히 메아리처럼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떠난 이유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분별한 관심과 방치, 그리고 뒤틀린 욕망이 그녀를 끝없는 다크로 몰아넣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고였습니다. 약자를 향한 무심한 시선, 그리고 순간의 호기심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이트메어는 이렇게 현실 속에서 태어나고 끝내 누군가의 삶을 집어삼킵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추모의 무대 위에서만 남아 있습니다. 언론과 대중은 서서히 다른 사건으로 관심을 돌렸지만 그 끝없는 다크 속에서 촛불은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떨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가여운 촛불이 어딘가에서 끝없는 다크와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억하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새로운 사건으로 넘어가기 전 아범은 한숨을 고릅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또 다른 나이트메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두 번째 이야기는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다크페이스가 등장하며 또 한 번 가여운 촛불을 끝없는 다크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곧 파괴될 운명이었습니다. 다크페이스는 이웃의 친절을 가장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어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해 보였으나 속으로는 욕망과 집착이 들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여운 촛불은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새벽마다 들려오는 파도 소리, 부엌에서 스며나오는 조개탕 냄새, 좁은 골목길을 채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들이 평화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끝없는 다크는 언제나 틈을 노립니다. 작은 마을의 틈, 사람들 사이의 틈, 그리고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의 틈, 다크페이스는 그 틈을 파고들어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피해자의 시선에서 본 세상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그림자가 창문 너머를 스치고 밤마다 바람에 실려오는 이상한 발자국 소리. 그녀는 공포를 느꼈지만 이웃의 얼굴을 한 다크페이스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작은 마을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소음 신고, 단순한 다툼으로 넘겼던 것들이 결국 큰 비극의 전조였다는 사실을 놓친 것입니다. 무능과 방심은 결국 가여운 촛불의 삶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이웃의 손길이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차가운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은 쉽게 배신으로 바뀌고 평화는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유족의 시점에서 본 세상은 절망이었습니다. 따뜻했던 가정의 기억은 불길에 삼켜지듯 사라지고 남은 것은 허망한 흔적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끝없는 다크 앞에서 울부짖었지만 사회는 너무도 빨리 관심을 거두었습니다. 공간은 또다시 증인이 되었습니다. 타버린 벽, 그을린 천장, 부서진 창문. 이 모든 것들은 무너져 내린 가족의 삶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가여운 촛불의 마지막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다크페이스는 언제든 어디서든 또 다른 얼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끝없는 다크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주택가에서 시작됩니다. 밤마다 좁은 골목을 메우는 개 짖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철문.
이곳에서 또 다른 다크페이스는 집착을 키워가며 결국 한 가여운 촛불을 파멸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여운 촛불은 그저 평범한 삶을 원했습니다. 새벽 출근길에 들리는 버스 엔진 소리, 편의점 불빛에 의지한 귀갓길. 그러나 그 평범함조차 끝없는 다크 속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크페이스는 점점 더 집착했습니다. 그의 발자국은 골목의 어둠과 겹쳐지고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숨결은 피해자의 밤을 잠식했습니다. 심장은 점점 더 빨라지고 시야는 좁아지며 그녀는 탈출할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대응은 또다시 늦었습니다. 단순한 스토킹, 단순한 민원으로 치부한 그 테마는 결국 사건을 키웠습니다. 피해자가 보낸 여러 차례의 구조 신호는 끝없는 다크 속에서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아,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우리는 언제쯤 이 패턴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사회가 무심히 넘긴 작은 신호가 결국 한 생명을 빼앗는 거대한 비극으로 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족의 눈에 비친 도시는 너무도 냉정했습니다. 바쁜 인파 속에서 그들의 울음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위로 대신 차가운 무관심만이 남았고 그것이 또 다른 상처가 되었습니다. 공간은 피해자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남은 긁힌 흔적, 깨진 유리 조각, 눌린 바닥의 자국. 이 모든 것들이 그녀가 끝까지 살아남으려 발버둥쳤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크페이스는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가여운 촛불은 꺼지고 난 뒤였습니다. 사회가 조금만 더 일찍 움직였다면 끝없는 다크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범은 차갑게 을조립니다. 다크페이스는 결코 특별한 괴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 평범한 얼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무섭고 더 경계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각심을 잃는 순간 또 다른 나이트메어가 시작될 테니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끝없는 다크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더 무서웠습니다. 가여운 촛불이 지나가던 골목마다 불빛이 꺼져 있고 발자국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다크페이스는 멀리서 그 소리를 쫓았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따라붙으며 사냥감을 향한 왜곡된 집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순간 피해자의 심장은 끝없는 다크의 울림처럼 요동쳤습니다. 경찰은 이전에도 민원을 접수했지만 단순한 시비라며 사건화를 거부했습니다. 그 무심한 태도가 결국 가여운 촛불을 홀로 남겨두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방치된 불안은 현실의 공포로 변했습니다. 피해자의 방 안은 이미 요새처럼 바뀌어 있었습니다. 창문에 걸린 여러 겹의 커튼, 문 앞에 쌓아둔 의자들. 그러나 그것조차 다크페이스의 집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불안은 점점 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우리는 지금 개인의 고통을 사회가 어떻게 외면하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무관심은 언제나 다크페이스의 동반자입니다. 유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절차와 무심한 말뿐이었다고. 그 말 속에 담긴 분노와 슬픔은 다시는 잊히지 않을 상처였습니다. 공간은 사건의 공기를 기억했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 차갑게 식은 바닥, 희미하게 남은 긁힘의 자국. 모두가 그날의 긴박함과 절망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크페이스는 결국 체포되었지만 이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가여운 촛불은 꺼진 뒤였고 남은 건 차갑게 식은 기록뿐이었습니다. 사회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나이트메어였습니다. 아범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목소리에 실린 서늘함은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끝없는 다크는 언제든 우리의 무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가 허공으로 흩날리지 않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경각심만이 다크페이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두 번째 사건의 막이 오릅니다. 새로운 마을, 그러나 비슷한 그림자. 이번에도 가여운 촛불은 고립된 공간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다크페이스의 발걸음은 끝없는 다크 속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작은 징후를 알고 있었습니다. 낯선 그림자가 밤마다 어슬렁거리고 집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것은 가십처럼 흘러갔고 경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냉기와 자꾸만 느껴지는 누군가의 시선을 견디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숨소리조차 삼켜야 했던 그 순간, 두려움은 이미 몸속을 잠식했습니다. 다크페이스는 그의 집착을 정당화하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왜곡된 논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집착은 이성을 무너뜨리고 범행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우리는 지금 왜곡된 논리가 어떻게 현실을 파괴하는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다크페이스의 눈에는 인간의 존엄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움직였지만 이미 증거는 흐릿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방관과 지연은 다크페이스에게 시간을 허락한 것과 같았습니다. 수사 공백은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유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호소했는데 왜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 울분은 사회 전체를 향한 절규이자 외면의 대가를 고발하는 메아리였습니다. 공간은 또다시 증언했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의 눅눅한 기운, 퀴퀴한 먼지 냄새, 벽에 남은 스산한 흔적. 그것은 사건의 공기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기록이었습니다. 다크페이스는 결국 붙잡혔지만 그 과정에서 흘린 눈물은 연기였습니다. 가여운 촛불이 남긴 빈자리 앞에서조차 그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왜곡된 말을 이어갔습니다. 끝없는 다크는 그렇게 잔존했습니다. 아범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야 한다는 무게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같은 어둠이 다시 오지 않도록 우리의 관심과 연대가 가여운 촛불을 지켜야 합니다. 새벽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결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골목 끝에 스며드는 바람 소리조차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여운 촛불은 그 끝없는 다크의 그림자를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다크페이스는 스스로를 피해자라 주장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버려진 존재다.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돌려받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논리,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폭력이었습니다. 경찰 기록 속에는 작은 단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서진 자물쇠, 강제로 열린 창문, 그리고 눅눅하게 젖어있던 벽지. 그것들은 무언의 증인이 되어 사건의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인간의 존엄은 무너졌고 무고한 삶은 침묵 속에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만든 틈새를 다크페이스는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피해자의 마지막 흔적은 다이어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두렵다. 누군가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다. 떨리는 필체는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공포 속에 갇혀 있었는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여운 촛불의 친구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두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후회는 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관심과 연대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다크페이스는 재판정에서도 뻔뻔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며 자신의 고립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은 그의 왜곡된 논리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무거웠습니다. 유족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끝없는 다크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곁에서 따뜻한 웃음을 주던 사람이었다. 기억은 가장 큰 추모의 방식이었습니다. 공간은 여전히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스치는 복도, 이걱거리던 나무 계단, 먼지 쌓인 벽지 위의 자국들.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사건의 그림자였고 우리 모두가 외면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아범은 분노를 삼킵니다. 같은 어둠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관심을 놓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사건의 서술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절규입니다. 유족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다고 했습니다. 끝없는 다크가 드리운 그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여운 촛불이 남긴 삶의 흔적은 작지만 강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의 웃음, 책상 위에 남겨진 글씨, 친구에게 전하던 메시지. 그것들은 그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빛이었습니다. 다크페이스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끝났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법은 정의를 세웠지만 그 정의가 너무 늦게 도착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끝없는 다크 속에서 꺼져버린 가여운 촛불의 기록이었습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 그것만이 다시는 같은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는 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나이트메어를 마주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무관심은 또 다른 다크페이스를 키우는 토양이 된다는 것. 떠나간 가여운 촛불에게 깊은 추모를 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